지금부터 니어 프로토콜 개발 튜토리얼 4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니어 프로토콜 개발 튜토리얼 4회차 진행을 맡게 된 최세인입니다. 지난 시간 BOS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BOS의 기능 중 일부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웹페이지를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지난 시간 배웠던 BOS의 구성 요소 중 컴포넌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려고 합니다. 이후 near.org에 들어가서 직접 컴포넌트들을 활용해 보기도 하고 수정도 해보면서 컴포넌트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등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난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살펴보며 복습해 볼까요? 먼저 컴포넌트란 웹 개발에서 중요한 요소로 재사용 가능한 코드 조각을 말합니다. 이 용어는 단순히 웹3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웹2 개발에서도 널리 사용됩니다. 각 웹페이지는 다양한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컴포넌트들은 전체적인 웹 경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니어에서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것의 특별한 점은 개발자들이 자신의 프론트엔드 컴포넌트를 블록체인에 직접 조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컴포넌트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재사용성을 높이는 데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니어 컴포넌트의 개발적 이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니어 컴포넌트는 웹 개발자에게 친숙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웹2에서 활동하던 개발자들이 웹3로 전환할 때 개발 환경의 변화는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니어는 이러한 전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아, 리액트 같은 널리 사용되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컴포넌트를 작성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두 번째로, 니어는 플랫폼 고유의 네이티브 기능을 제공합니다. 니어 컴포넌트는 니어 블록체인의 스마트 계약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니어 환경에서 로그인한 상태에서만 특정 기능을 실행할 수 있고, 조회 기능은 무료로 제공되어 데이터 접근성을 높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불러오거나 수정할 때 매우 유용하며 디앱 개발에서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니어 문서에서 발췌한 예제 코드를 보면 사용자의 로그인 여부를 확인하고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일 경우 계약과 상호작용하려면 로그인해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만약에 로그인한 상태라면 지정된 메소드를 실행하여 counter.nearexample.testnet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니어 컴포넌트는 완전히 온체인에 저장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컴포넌트들은 니어 블록체인에 저장되며 소셜 데이터베이스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코드를 관리합니다. 저장된 컴포넌트들은 개발자들이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복잡한 디앱을 구축할 때 레고 블록처럼 쉽게 조합하고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influencer.testnet widget 그리고 그리터라는 식별자를 가진 컴포넌트가 소셜 데이터베이스 스마트 컨트랙트에 등록되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코드는 검색할 수도 있고 다른 컨트랙트에서 필요에 따라 위젯을 활용하여 다시 불러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컴포넌트를 사용하여 안나에게 3번의 감사를 표현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위젯을 통해서 그리터라는 위젯을 불러와서 안나에게 3번의 감사를 표현하는 컴포넌트로 렌더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컴포넌트가 다양한 상황에서 다른 컴포넌트와 결합되어 재사용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니어 컴포넌트는 멀티체인 디자인을 지원합니다. 이는 이더리움과 호환되는 다른 블록체인과의 상호작용을 용이하게 합니다. 개발자는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여러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디앱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컴포넌트를 웹사이트에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전에 드린 노션 링크에 접속하셔서 near.org에 접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노션 링크를 보내드릴 텐데요. 지금 텔레그램 공지방에 올려드린 니어 프로토콜 개발 세션 4회차 노션 링크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니어.org가 있고 한번 같이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시키게 되시면 여기에 디스커버 그리고 컴포넌츠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접속해 주시면 저번 주에는 이 컴포넌츠가 2만 개가 채 되지 않았고 19,950개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는 또 많은 사용자들이 컨트랙트에 배포함으로써 2만 개가 넘는 컴포넌츠가 배포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두 가지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세션 2회차에서 NFT를 민팅하는 법을 배웠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가 NFT로 만들고 싶은 이미지를 IPFS에 업로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IPFS와 관련된 컴포넌트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중 먼저 IPFS 파일 업로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서치 컴포넌츠에 IPFS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뜨게 됩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이 만자날.near라는 분이 올리신 IPFS 파일 업로드라는 컴포넌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 탭에서 열게 되면 이 컴포넌트는 이미지 파일이나 그런 NFT로 만들고 싶은 것들 혹은 그냥 IPFS에 그것들을 올릴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프리뷰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업로드 파일이라는 화면이 뜨고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실제로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물론 이게 실제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해서 이제 파일을 업로드하고 이거는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이런 기능들을 바로 이렇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조금 더 자세히 코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가 구성되어 있고요. PPT에서 조금 더 코드를 보자면 어, 웹사이트에서 다시 한번 코드를 쭉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코드들이 나와 있고요. PPT에서 이 코드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코드를 불러올 때는 이런 식으로 위젯을 사용하는 것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컴포넌트를 살펴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프로퍼티들의 기본값들을 설정하고 만약에 사용자가 이러한 값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각각의 대응되는 해결책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별표를 했을 때는 모든 파일의 타입을 허용하거나 BI 파일을 활용하면 부트스트랩 아이콘을 활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프로퍼티를 설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IPFS URL이라는 함수는 주어진 CID를 이용해서 IPFS의 URL을 구성합니다. IPFS는 분산 파일 저장 시스템으로 파일을 여러 노드에 분산하여 저장하고 해당 파일의 고유 식별자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저장소입니다. 또한 그 밑에 있는 함수를 보게 되면 files on change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는 파일 입력을 변경할 시 호출됩니다. 이때 만약 파일이 있을 경우 스테이트 객체를 업데이트하여 파일이 업로드 중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게 작동하는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업로드 파일을 누른 다음에 파일을 제대로 업로드하게 되면 업로드 중이라고 뜨게 됩니다. 그 후 IPFS의 파일을 포스트 요청으로 업로드하고 응답에서 CID를 추출해서 상태를 다시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때 업로드가 성공하게 되면 업로드 완료라는
알림이 뜨면서 state.update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파일 객체의 CID를 저장하게 됩니다. 파일이 없을 경우 파일 상태를 널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로드 중이면 업로딩으로 뜨고 CID가 있으면 리플레이스가 뜨게 됩니다. 다음으로 IPFS 게이트웨이 뷰어라는 컴포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포넌트는 간단히 말해서 IPFS에 업로드되어 있는 파일에 CID, 즉 아까 말씀드린 고유 식별자를 입력하여 해당 파일을 게이트웨이를 통해 불러오고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컴포넌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코드를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진 않았지만 어, 제가 조금 이따가 웹사이트 상에서 보여드릴 텐데 보시면은 거기에다가 CID 키를 입력하시면 이미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near.org에 들어가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PFS 파일 업로드라는 컴포넌트와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IPFS 게이트웨이 뷰어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들어가시면 되면 코드들이 쭉 있고 프리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CID를 입력하시면은 여기 밑에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컴포넌트를 어떻게 이용하는지가 더 궁금하실 텐데요. 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포크를 하게 되면은 코드 편집창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잠시만요. 여기에서 렌더 프리뷰를 활용하게 되면 아까와 같은 화면으로 업로드 파일 혹은 IPFS 게이트웨이 뷰어에서 렌더 프리뷰를 하게 되면 아까와 똑같은 화면들이 뜨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네임을 바꾸게 된다 하면은 렌더 프리뷰에서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컴포넌트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코드를 작성을 해보셔야 될 텐데 그때는 여기 플러스 버튼을 이용해서 Create New Component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후 이 펜 모양 버튼을 이용해서 이름을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테스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코드가 나와 있고요. 저희는 아까 전에 노션 공유드렸던 노션에서 제가 미리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이것을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위젯 그리고 소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파일 업로드하는 위젯을 가져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은 업로드 파일이 뜨게 되고요. 만약에 이 IPFS 게이트웨이 뷰어 컴포넌트를 불러오고 싶다 하시면은 뭐 여기서 노션에 제가 미리 적어뒀지만 컴포넌트에서 이 부분을 복사하셔서 여기다가 어, 이거는 이거를 복사하셔서 여기다가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렌더 프리뷰를 누르게 되면 아까와 같은 이런 CID를 입력해서 이미지를 볼 수 있는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노션에다가 이 두 개를 동시에 해서 파일을 IPFS에 업로드하고 이후에 바로 검색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컴포넌트들의 연결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코드를 써놨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위에는 업로드 파일 그리고 밑에는 이런 식으로 CID를 검색해서 이미지를 검색할 수 있는 이런 화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써 있는 거는 실제로 만약에 이제 이
니어 환경에서 만약에 개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웹사이트를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 놨는데요. 이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어 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까보다는 조금 더 예쁘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업로드 파일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나온 CID 키로 여기 입력을 해주시면 바로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리고 IPFS 사이트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ipfs.io 말고도 d앱.link나 web3.storage, 클라우드플레어 같은 사이트들이 있으니 이런 사이트들을 선택하여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어, 다음은 네, 컴포넌트를 활용해 보는 것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으로 D앱의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NFT 마켓플레이스라는 그 near.org에 올라와 있는 D앱을 예시로 갖고 왔는데요. 우선 PDF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를 NFT 이미지와 빌트 윗 민트베이스라는 두 개의 컴포넌트를 이용했습니다. 여기서도 각각 보시면은 코드에 위젯을 활용해서 어, 컴포넌트를 활용한 걸 보실 수 있고 실제로 이 앱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NFT를 검색하시게 되면 여기 나오게 됩니다. 뷰 디테일을 누르시고 이것을 프리뷰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 전에 코드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쭉 이제 NFT 정보들을 불러오는 코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지금 컴포넌트를 활용하는 것을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컴포넌트를 보게 되면 위젯에 있고 이제 소스에 이제 이 NFT 이미지라는 컴포넌트를 활용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밑에는 관련된 인자들이 이렇게 들어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도 보시면 위젯 민트 빌트 윗 민트 베이스라는 컴포넌트를 활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뷰를 보시면은 민트 베이스에 기반한 NFT 마켓플레이스고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없는 것이라면 사용자의 계정과 기본적인 이미지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각각 NFT 이미지들이 이렇게 출력되게 됩니다. 이거는 빌트 위드 민트베이스라는 그냥 하나의 어떤 연결 통로인데요. 그냥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은 니어 NFT 런치패드 해서 이 민트베이스라는 NFT를 올릴 수 있는 여기가 나오게 됩니다.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코드들을 보실 필요는 없겠지만 이렇게 들어가시면 NFT 이미지를 나오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함수들이 나와 있고 이 컴포넌트를 간단하게 위젯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니어 BOS를 이용해서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컴포넌트를 활용하는 방법을 실제 니어.org에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니어.org에서 바로 포크해서 수정해서 렌더 프리뷰를 해서 볼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고 이후에 이것들을 혹시나 본인이 만약에 컴포넌트를 개발했다 하면은 컴포넌트를 배포하고 그 배포한 컴포넌트들을 계속해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세션은 마무리하고요. 다음 세션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다음 세션이 공지된다면 또 그때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질문이나 노션이 안 열리거나 뭐 이런 오류가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